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온 작품은 넷플릭스 인도네시아 드라마 인도네시아. 나이트메어 앤 데이드림입니다. 공포인가요? 그렇죠. 이런 동남아 호러가 잘 무섭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 무서울 것 같아. 요즘 날씨가 좀 여름 문턱에 성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벌써?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날씨가 좀 서울인데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부터 호러 이야기를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아하. 네, 줄거리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카르타 2015년 1화의 주인공은 이제 택시기사 판지입니다. 트렁크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는데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분의 이제 짐을 내려주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이제 판지에게 말을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보살펴 주었나요? 응, 주었다. 그랬더니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되는 부모는 없다. 당신은 절대로 부모님을 이런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사실 판지는 이제 어머니를 고급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빠듯해서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약간 직급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고는 가까이 옵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과거에 뭘 했나요? 뭐 요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요양원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죠. 수상하다. 그쵸. 그때 이제 택시를 탔던 요양보호사 분은 이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요양원으로 사라집니다. 사실 이제 판지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어머니의 생활을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힘든 형편이었어요. 집은 좀 못 사는 집이고 아내는 어린 아들을 돌보고 이제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좀 하루가 버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옥상에 두고 오는 사고가 일어나요. 어허. 어린 아들이 또 높은 데서 어떻게 떨어지기 직전에 겨우 목숨을 아하. 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판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또 자기의 말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비공이라고 소개한 사람인데요. 자기도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고 있다. 근데 여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다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 여긴 너무 비싸고 고급진 데인데. 그리고 자기가 면회 신청을 했는데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 몹시 수상하죠. 네. 그리고 또 막상 판지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애절하게 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고 왔다가 밤에 다시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요양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 이렇게 요양관리사도 없고 뭐 누워 있어야 할 노인도 없고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가봅니다.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뭐 파티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냐 그랬더니 요양원 환자들의 자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또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머니 다시 데리러 가야겠다 했더니 오늘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데 겨우겨우 달래서 지금 자고 있다. 다음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낌새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가 어떤 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막 옷장까지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방 주인이 오는 거예요. 또 놀래서 이제 숨었죠. 숨었더니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임명식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명식. 예. 그리고 그 방에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벽에 걸린 옷을 딱 입는데 로브예요. 그리고 로브에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써 있습니다. 사이비 이렇게 써 있어. 사이비? 로비에 사이비 로그 같아요. 사이비라고 써 있어. 아니에요. 비유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브 이제 후드 부분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뭐
역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렇게 막 박혀 있고 거의 약간 붉은 광선검 같은 느낌? 그런 게 이렇게 있어서 뭔가 사이비교가 아니라면 다 큰 어른이 입을 법하지 않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보니까 요양원 곳곳에 그런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로브 입은 남자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보니까 지하로 가게 되고 거기에 그 정비공이 묶여 있는 거죠. 정비공이. 네. 아,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마침 사이비 무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숨었죠. 근데 이제 남자가 침대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침대 통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판치는 또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아하. 같이 딸려 들어갔어요. 저런. 그래서 사이비 로브 무리들이 이제 한뭉탱이가 있는 데로 가봤더니 정비공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벽에는 커튼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커튼을 싹 걷으니까 뭔가 태아 같기도 하고 미라 같기도 한 괴물 두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이즈는? 사람보다 좀 한 거의 좀 크다고 해야 돼. 2m 그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막 촉수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박당한 두 사람한테 괴물이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가락을 꽂아 넣습니다. 네. 자, 과연 이들은 이 이상한 요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두둥. 뭘 하는 걸까?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스토리가. 여기서 끝. 안 됩니다. 그 괴물에게 할머니들을 바치는 건가요? 글쎄요. 정비공도 붙어 있었고 어머니도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정비공 몸에 영혼이 이식하나? 그래서 젊어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남아서 파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 몸을 차지하고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러잖아. 풀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자카르타밖에 몰라요. 자카르타 팔렘방.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가까이 있다. 인도네시아 하면 약간 그 섬들이나 산에 막 영험한 뭐 신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었는데. 네. 오호. 저는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섬이 휴양지로 이제 유명하다는 거 정도 알고, 근데 좀 제가 휴양지에는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가지게 됐는데 그 계기는 호러? 계기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각각 또 종족들이 있대요, 원주민들이. 근데 또 그 원주민들마다 좀 독특한 저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령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이 맺힌 사람들이 죽으면 뭐 귀신이 되거나 유령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동물은 무지개 다리 건너면 귀신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드물게 이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동물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 게임 2 예, 예능 그 세트장이 인도네시아에 폐 동물원을 이렇게 한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피해 게임 2 볼 때 동물령 있을 텐데 동물령 있을 텐데 진짜. 분위기 진짜 스산했어. 그래서 막 와 신기하다 그럼 좀 찾아볼까 하다가 알게 된 드라마가 이 나이트메어 앤 데이드림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드라마에 동물령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셨죠? 네. 그럼 스토리가 되게 길게 진행이 되겠네? 7편까지 있어요. 오. 네. 1시간 정도짜리가 7편. 감독이 조코 안와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걸어서 이렇게 제목에 붙어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좀 호러 감독으로 유명하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초대된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까 7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각 편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초반에 제가 이 드라마를 호러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호러보다는 그냥 미스터리, 초자연 현상 이런 괴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럼 옴니버스면 방금 했던 이야기는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그쵸. 거예요? 네. 조금 안심이 되네요. 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7편까지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편에서 끝나는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굳이 따지자면 블랙미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아판 블랙미러. 그렇죠, 그렇죠. 예. 1편 제목이 옛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치매에 걸린 이제 어머니를 수상한 요양원에서 오시면서 벌어진 이야기 뭐 이런 거고요. 2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편을 제가 물론 줄거리 끝까지 소개를 안 했지만 저는 다 봤으니까 다 보고 이렇게 난 소감이 약간 찝찝하다. 인도네시아라는 이색적인 공간, 그다음 뭐지 좀 낯선 언어, 처음 보는 배우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신선했고요. 근데 이야기가 딱히 뒤편이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1편까지만 봤죠. 근데 이틀쯤 지나니까 아니 근데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아니 근데? 아니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거기서 끝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편을 틀었습니다. 근데 1편하고 2편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땐 몰랐죠. 그때는 몰랐죠. 아, 네, 그래서 2편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호러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호러 대신에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제 굉장히 부유층인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한 그런 시선, 그런 사회적 모순 이런 걸 좀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동물령에 관심이 있다거나 인도네시아 관광 명소는 어딜까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편의 결말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 정비공이랑 어머니가 괴물 앞에 이렇게 결박당해 있었댔잖아요. 그래서 괴물이 뭔가 이렇게 머리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정비공이 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삭이는 자가 나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속삭 합니다. 네. 누구한테 속삭속삭 하는 거죠? 정비공에게.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거부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아. 당신을 길렀어요. 뭐 이러면서 당신이 어머니께 빼앗은 걸 돌려드려요.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는 정비공의 생기가 쭉 빨려서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가요. 갑니다. 아니 영친님 말이 약간 네. 방식은 다르지만 그쵸, 맞았군요. 그래서 이제 정비공은 순식간에 거의 뭐 미라처럼 이제 노인이 되고 이렇게 어머니는 젊음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기겁한 판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제 어머니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필 핸드폰을 떨어뜨려. 그럼 당연히 쫓아오겠죠. 네. 네. 그래서 잘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홀라당 잡힙니다. 뭐 어떻게 또 저떻게 해가지고 불을 지르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도 불에 타고 자기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아. 그래서 1편 맨 찝찝할 줄 마지막에 알았어. 잿더미가 있는 그 아. 요양원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손이 거 이렇게 나오면서 일화가 끝이 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자식의 생기를 받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보다 그러면 안 찾아온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요양원에 방치만 하면 걔는 어떻게 젊음을 빼앗죠? 그 좀 애매하죠. 애매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하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손이 너무 궁금해서 2편을 틀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예, 아까는 자카르타 2015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자카르타 2024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어떤 고아를 입양을 하면 6일 후에 반드시 부자가 된다. 오. 6일 만에. 네. 근데 소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일 후엔 죽는다. 그렇죠. 나 죽은 오늘 가족. 잘 맞는데? 촉이 좋은데. 영험한데. 혹시 쓰셨나요? 이 부부가 폐지 같은 걸 주워서 파는 그 정도의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소문에 솔깃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난해도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됐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 전개상 고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1편에 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2편이 또 절벽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절벽 엔딩이요. 그래서 약간 낚였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궁금하니까. 3편을 또 틀어봅니다.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씩 보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7편까지 다 보신 거예요? 네, 결국은 다 봤습니다. 다 봤어 결국엔. 이제 3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존재의 빙의가 되고 그 상태에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 이야기예요. 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소설가는. 이쯤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완전 독립된 그런 옴니버스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이해 완료. 막 이랬거든요. 반전 있나? 근데 어허. 그 빙의 소설가가 뭐에 빙의됐는지 뭐 이런 거를 사건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그 1편에서 봤던 괴물 있죠. 오. 걔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 이어지는 그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비밀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 역삼각형 무늬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 불사 내가 2편을 허투루 봤구나. 이런 생각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 옴니버스의 결말이 절벽 엔딩입니다. 절벽 엔딩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뚝 끝나는 거예요. 기승전결 뭐 이렇게. 기승전 하고 끝나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절벽 엔딩에서 나오고요. 그게 좀 괴담 스타일의 스토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으스스한 분위기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가다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는 절벽 엔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언뜻 보면 관계가 없을 듯한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오, 결국 네, 근데 이게 이어지는 전체가 엮여 있어요. 그런 거 좋죠. 좋지. 그럼 그 얽혀 있는 정도가 예, 예. 마지막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인가? 요 이야기 지금 해드릴게요. 이게 1편부터 7편까지가 한 40년 정도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같이 생각 없이 보면 이렇게 에피소드 사이의 관계가 이제 확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5편, 6편 정도 되면 어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7편에는 확실히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편 되면 호불호가 확 갈립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뜬금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 결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시즌2가 좀 기대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섭지는 않아요. 무섭지는 않은데 조금 고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어는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피와 내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호러 엄청 좋아하는데 고어는 좀 싫어해가지고. 그쵸. 네. 괴담 출근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아니 괴담 출근 어디가 고어가 있죠? 고하지 않아? 물론 쏘는데 팔다리가 잘리는 묘사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냥 팔이 잘렸다 이거지. 팔이 잘린 단면이나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피나 내장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있진 않잖아요. 그럼 그때는 저는 고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7편 중에서 조코 아나르라는 감독은 1편, 7편만 연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CG가 돈을 들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한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B급 냄새가 나는데 오히려 또 이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약간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옴니버스로 만드는 거. 맞아. 네. 그리고 그 옴니버스 가운데 그렇게 좀 특출난 감독을 한두 편 끼워 넣어서 좀 이름을 붙여서 낸다거나. 이게 별로 가성비로 가네. 그러니까 진짜 안 무서운데 약간 포스터는 의미심장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면 계속 넷플릭스가 추천해 주잖아요. 이런 호러가 있었어. 되게 이상한 B급 호러들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수학이 또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넷플릭스 계정을 남편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왜냐면 유튜브를
TV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TV로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막 찾잖아요. 저의 알고리즘이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대. 넷플릭스도 나도 이렇게 딱 내 어허. 취향에 맞춰서 이제 그게 추천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저 집도 지금 난리 났어. 아, 왜? 아, 같이 써? 아니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계정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아, 그 동거인분은 호러 좋아하나요? 그럴 리가요. 동거인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응? 왜? 예, 제가 집세 때문에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호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시리즈 7편까지 보면서 아니 근데 하고 보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근데 하고 보고 이랬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 공백이 되게 텀이 있는데 있는데. 늘 사람이 죽어 있어. 늘 피를 흘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뭘 보는 거냐면서 엄청 인상을 씁니다. 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추천작 중에 또 괜찮은 걸 고르지 못하셨나요? 있지만 요것은 다음번에. 아, 오. 다음번 소개하나요? 되게 궁금합니다. 나 궁금한 거 인도네시아 드라마라서 좀 뭐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다른 느낌이요? 우리나라 드라마와 다른 색다름이. 뭐 연출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연출 같은 거는 생각보다 연출 자체는 신선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언어적으로 굉장히 아, 낯선 부분이랑 이게 또 사람들이 얼굴이 전혀 이제 네. 낯선 그런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2편에서 나오고 5편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 이거 그럴 수 어떡하지? 있어, 막 그럴 수 이러면서.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놓친 단서가 되게 많았던 게 좀 속상했고요. 이게 좀 여름마다 뭐 이렇게 막 살인마가 등장했다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신선한 괴담 찾으신다 그러면 볼만한데 그치만 몰아서 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기미를 해보시기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뭐 영화도 나왔고 게임도 나왔고 웹소도 나왔고 드라마도 나왔네요. 이 중에 취향에 맞는 거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저희 오늘 진짜 오랫동안 녹음했어요.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4명이 모여서 모두가 각자 하나씩 소개를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최장 시간 녹음을 하고 돌아갑니다. 네. 오늘 소개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게 그래도 한두 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76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